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1부. 제5장 즐거운 외출의 가능성. 샬럿 바틀릿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가족들에게는 오랜 농담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루시의 모험에 대해 아주 친절하면서도 분별 있게 이야기했고 그 요약된 이야기가 꽤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며 조지 에머슨의 호의에 마땅한 찬사를 보냈다. 그녀와 아빗이 양 또한 나름의 모험을 겪었다. 돌아오는 길에 식당에 들렀는데 그곳에 뻔뻔하면서도 말이 없는 어린 직원들이 식량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뒤져보는 바람에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도 라비시 양은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좋든 나쁘든 루시는 자신의 문제를 홀로 봐주어야 했다. 그녀의 친구들 중 그 누구도 광장이나 강둑에서 그녀를 보지 못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놀란 루시의 눈을 본 비비는 다시 한번 베토벤이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루시가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 뿐 실제로 모험을 겪지는 않았다고 믿었다. 이러한 고독은 루시를 짓눌렀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확증해 주거나 최소한 반박하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그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두 가지 계획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비비는 에머슨 부부와 몇몇 미국인 여성들과 함께 토레 델가요로 걸어갈 예정이었다. 샬럿과 루시도 함께 갈 것인가? 샬럿은 스스로 거절했다. 전날 오후 비 오는 날 그곳에 다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시에게는 쇼핑, 환전, 편지 찾기, 그리고 다른 귀찮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곳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샬럿은 오늘 아침 이 모든 일을 해야 했고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안 돼, 샬럿. 루시가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외쳤다. 비비씨는 정말 친절하지만 나도 꼭 같이 갈 거야. 차라리 그쪽이 더 좋겠어. 그래, 얘야. 샬럿이 기쁨에 희미하게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루시의 뺨에는 수치심이 짙게 배어 나왔다. 루시는 언제나처럼 샬럿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던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녀는 아침 내내 루시에게 정말 잘해줄 것이다. 그녀는 사촌의 팔에 팔짱을 끼고 아르노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강물은 사자의 포효처럼 강렬했고 색깔도 짙었다. 샬럿은 난간 위로 몸을 기울여 강을 바라보겠다고 고집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평소처럼 말했다. 프레디랑 내 엄마도 이걸 봤으면 좋겠다. 루시는 안절부절 못했다. 샬럿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것은 지겨운 일이었다. 루시야, 봐. 토레 델가요 파티를 노리고 있잖아. 내가 선택을 후회할까봐 걱정했어. 선택이 아무리 중대했더라도 루시는 후회하지 않았다. 어제는 혼란스러웠다. 기묘하고 이상해서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었다. 하지만 샬럿과의 쇼핑이 조지 에머슨과 토레 델가요 정상에서의 시간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다시는 엮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샬럿의 암시에 루시는 진심으로 항의할 수 있었다. 주인공은 피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풍경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샬럿은 그녀를 강에서 시뇰리아 광장으로 이끌었다. 돌, 로지아, 분수, 그리고 궁전탑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잠시나마 그녀는 유령의 존재를 깨달았다. 살인이 일어난 정확한 장소에는 유령이 아닌 조간 신문을 손에 든 아빗이 양이 있었다. 그녀는 신문을 재빨리 받아 읽었다. 전날의 끔찍한 참사에서 영감을 받아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축하해줘. 샬럿이 말했다. 어제는 정말 절망에 빠진 줄 알았잖아. 정말 다행이야. 아하, 허니처치 양. 이리 와보세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자, 처음부터 본 걸 전부 다 말해보세요. 라빗이 양이 양산으로 땅을 쿡쿡 찔렀다. 하지만 아마 그러지 않으실 것 같나요?
루시가 물었다. 죄송한데요. 그 얘기 없이도 괜찮다면 저는 차라리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이 든 여성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는데 그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소녀가 깊이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죄송한 건 저예요. 라빗이 양이 말했다. 우리 문학 촌놈들은 뻔뻔한 놈들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속 비밀이라면 우리가 캐묻지 않을 비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분수까지 활기차게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현실적인 계산을 몇 가지 해보았다. 그러고 나서 아침 8시부터 광장에 가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자료 중 상당수가 적합하지 않았지만 물론 언제나 상황에 맞춰야 했다. 두 남자는 오프랑 지폐를 두고 다투었다. 그녀는 오프랑 지폐 대신 젊은 여성을 쓰면 비극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훌륭한 줄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주인공의 이름이 뭐예요? 샬럿이 물었다. 레오노라, 라빗이 양이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노어였다. 그녀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 희망사항은 생략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럼 줄거리는 뭐죠? 사랑, 살인, 납치, 복수가 줄거리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아침 햇살 아래 분수가 사티로스에게 찰랑거리는 동안 벌어졌다. 이렇게 지루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라빗이 양이 말을 마쳤다. 정말 공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큽니다. 물론 이건 아주 간략한 줄거리일 뿐입니다. 지역색이 풍부하고 피렌체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묘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유머러스한 인물들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국인 관광객에게는 무자비할 겁니다. 오, 이 악당 여자야. 샬럿이 소리쳤다. 분명 에머슨 부부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빗이 양은 마키아벨리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탈리아에서 제 동포들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소외된 이탈리아인들에게 끌리며 저는 그들의 삶을 최대한 그려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제와 같은 비극이 보잘것없는 삶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비극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라빗이 양이 말을 마치자 어울리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사촌들은 그녀의 노고에 축복을 빌고 광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갔다. 제가 보기에 그녀는 정말 똑똑한 여자예요. 샬럿이 말했다. 마지막 말이 특히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한심한 소설이 될 거예요. 루시는 동의했다. 지금 그녀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그녀의 지각은 기묘할 정도로 예리했고 그녀는 라빗이 양이 자신을 순진한 여자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해방되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의미에서일 뿐이에요. 샬럿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겉모습만 보고는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어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녀는 정의와 진실, 그리고 인간의 이익을 중시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여성의 운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도 하셨죠. 열망씨, 정말 멋지네요. 정말 기쁜 놀라움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목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과 허니처치 양을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비시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눈썹이 찡그려졌다. 그래서 봤어요. 정말 그랬나요? 어앤디어티 바이어 SONO OCCUP어티오 가세요. 바쁩니다.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사진 판매원에게 마지막 말이 던져졌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허니처치 양과 함께 이번 주 어느 날 저와 함께 드라이브 하러 가시겠어요? 언덕길 드라이브요. 피에솔레까지 갔다가 세티냐노까지 돌아오는 코스도 있어요. 그 길에 내려 1시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보이는 피렌체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피에솔레의 진부한 풍경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알레시오 발도비네티가 사진에 담아내는 풍경이 바로 그 풍경이죠. 그는 풍경에 대한 확고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호하게요. 하지만 오늘날 누가 그걸 보겠어요. 아,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벅차요.
샬럿은 알레시오 발도비네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목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피렌체를 자신들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그는 베데커스 여행 안내서를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법을 배운 사람들, 펜션 여행객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는 갤러리들을 개인적인 영향력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가구가 비치된 아파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피에솔레 언덕의 르네상스풍 빌라에서 세련되게 고립된 생활을 하며 읽고 쓰고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며 쿡의 여행 쿠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피렌체에 대한 깊은 지식, 아니 오히려 통찰력을 얻었다. 그래서 목사님의 초대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종종 두 무리의 양떼 사이에서 유일한 연결고리였고 그는 이동 중인 양들 중 같이 있어 보이는 양들을 골라 영구적인 목초지에서 몇 시간 동안 쉬게 하는 것을 자신의 관습으로 여겼다. 르네상스 양식의 저택에서 차를 마신다고? 아직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루시는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며칠 전이었다면 루시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기쁨이 다시금 뭉쳐지고 있었다. 목사와 샬럿과 함께 언덕길을 드라이브하는 것. 설령 저택에서 티파티를 즐겼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니었다. 루시는 샬럿의 기쁨을 어렴풋이 흉내냈다. 비비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녀의 감사는 더욱 진심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파르티 카레가 될 겁니다. 4명의 파티원 목사가 말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며 혼란에 빠진 시대에는 이 나라와 그 순수함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엔디어티 바이어, 어엔디어티 프레스토, 프레스토, 가세요. 빨리, 빨리. 아, 이 도시. 아름답지만 이 도시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들은 동의했다. 바로 이 광장에서 어제 가장 추악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단테와 사보나롤라의 피렌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독 행위가 불길한 징조, 즉 불길하고 굴욕적인 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정말 굴욕적이네요. 샬럿이 말했다. 허니처치 양이 마침 그 자리에 계셨는데 차마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네요. 샬럿은 루시를 자랑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여기로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아버지처럼 물었다. 샬럿의 최근 자유주의 성향이 그 질문에 드러났다. 목사님, 그녀를 탓하지 마세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녀를 보호자 없이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그럼 허니처치 양, 혼자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 어린 질책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몇 가지 끔찍한 세부 사항들이 용납될 수 없다는 암시도 있었다. 그의 어둡고 잘생긴 얼굴이 그녀의 대답을 들으려고 애처롭게 그녀를 향해 숙여졌다. 거의요. 저희 연금 담당자 중 한 분이 친절하게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샬럿이 말하며 연금 담당자의 성별을 교묘하게 숨겼다. 그녀에게도 끔찍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두 분 모두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당신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나요? 루시가 오늘 눈치챈 여러 가지 것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피를 갉아먹는 기괴한 풍습이었다. 조지 에머스는 그 주제를 이상하리만치 순수하게 다루었다. 그는 분수 옆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친구는 로지아에 있었어요. 그 덕에 많은 도움이 됐겠군요. 물론 당신은 저급한 언론이 내놓는 그 추악한 신뢰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공공의 골칫거리입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인 걸 잘 알면서도 그 저속한 견해를 사라고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분명 사진 판매원은 루시와 한패였을 것이다. 이탈리아와 전문의 영원한 동맹을 맺은 것이다. 그는 갑자기 샬럿과 목사 앞에 자신의 사진을 내밀고는 교회, 사진, 풍경이 그려진 길고 윤기 나는 리본으로 두 사람의 손을 묶었다.
이건 너무해. 목사가 프라 안젤리코의 천사 중 하나를 성급하게 치며 소리쳤다. 그녀는 짖어졌다. 상인에게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책은 생각보다 훨씬 값진 것 같았다. 기꺼이 구매하겠습니다. 샬럿이 말을 시작했다. 그를 무시하세요. 목사가 날카롭게 말했고 그들은 모두 광장에서 빠르게 걸어 나갔다. 하지만 이탈리아인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불만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목사에 대한 그의 끝없는 끈질김은 가차없이 이어졌고 그의 의협과 탄식으로 공기가 가득 찼다. 그는 루시에게 호소했다. 그녀가 중재해 주지 않겠는가? 그는 가난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빵에 대한 세금. 그는 기다렸다. 횡설수설했다. 보상을 받았다.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즐겁든 불쾌하든 모든 생각을 깨끗이 지워낼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쇼핑이 화제가 되었다. 목사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끔찍한 선물과 기념품들을 잔뜩 골랐다. 금박을 입힌 페이스트리로 만든 듯한 화려한 작은 액자들, 작은 이젤 위에 세워져 참나무로 조각한 더 엄숙한 액자들, 양피지로 만든 흡습지, 같은 재질의 단테책, 다음 크리스마스에 하녀들이 진짜와 절대 구별하지 못할 싸구려 모자이크 브로치들, 핀, 항아리, 문장 받침 접시, 갈색 예술 사진들, 설화 석고로 만든 에로스와 푸시케,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성베드로 이 모든 것들은 런던에서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성공적인 아침은 루시에게 유쾌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그녀는 나비시 양과 목사 둘 다 조금 두려웠는데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자.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나비시 양이 위대한 예술가라는 사실에 의심이 들었다. 목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성과 교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의심이 들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험을 거쳤지만 부족함이 드러났다. 샬럿은 똑같았다.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비공으로 일하셨는데 그 후 사회주의 언론에 글을 쓰셨습니다. 브릭스턴에서 우연히 만났죠. 그들은 에머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살아가네요. 샬럿이 피사의 사탑 모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다. 대체로 목사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동정할 뿐입니다. 교육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에는 전적으로 사악한 것은 아닙니다. 피렌체에 있는 몇몇 노동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이제 기자인가요? 샬럿이 물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유리한 결혼을 했죠. 목사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이 발언을 하고 한숨을 쉬며 끝맺었다. 아, 그럼 그 사람한테 아내가 있는 거군요. 죽었어요. 바틀리 양, 죽었죠. 저는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그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감히 저와 안면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정말 뻔뻔스럽네요. 그는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런던 교부에 있었어요. 며칠 전 산타크로체에서 허니처치 양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그를 무시했거든요. 그 이상은 무시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뭐라고요? 루시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노출. 목사가 씩씩거렸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극적인 요점을 잡으면서 의도했던 것보다 청중의 흥미를 더 끌었다. 샬럿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넘쳤다. 루시는 에머슨 부부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단 한마디로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 그가 종교심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루시가 물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루시, 자기야. 샬럿이 사촌의 침투에 대해 부드럽게 꾸짖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안다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 소년, 당시 순진했던 아이는 제외하겠습니다.
그 소년의 교육과 타고난 자질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을지는 신만이 아실 겁니다. 어쩌면 샬럿이 말했다. 그건 우리가 듣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루시의 반항적인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로 표출되었다. 당신은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군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거의 없었죠. 그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소녀를 붕괴하며 바라보았고 소녀 역시 똑같이 붕괴했다. 소녀는 계산대에서 그를 향해 돌아섰다. 가슴이 급히 들썩였다. 그는 소녀의 이마와 입술에 느껴지는 강렬한 힘을 주시했다. 그녀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알고 싶으면 살인입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 남자가 아내를 죽였어요. 어떻게요? 그녀가 반박했다. 모든 의도와 목적에서 그는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날 산타크로체에서 그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목사님, 단 한마디도요. 아, 그들이 당신에게 제 명예를 훼손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옹호하는 건 그들의 개인적인 매력 때문일 뿐이겠죠. 난 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야. 루시는 용기를 잃고 예전의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되돌아가며 말했다. 그들은 내겐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녀가 그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샬럿이 불쾌한 광경에 크게 당황하며 말했다. 상점 주인은 아마도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죽였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진 것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목사는 사실 경솔한 발언을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후 침묵이 흘렀는데 인상적일 수도 있었지만 그저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자 샬럿은 서둘러 사탑을 사서 거리로 나섰다. 가봐야겠어요. 그는 눈을 감고 시계를 꺼내며 말했다. 샬럿은 그의 친절에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드라이브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다. 드라이브요? 아, 우리 드라이브 실력이 깎이는 건가? 루시는 예의범절을 바로잡았고 약간의 노력을 기울인 후 목사의 자만심도 회복되었다. 드라이브 좀 그만해. 그가 떠나자마자 소녀가 소리쳤다. BBC랑 아무 말 없이 드라이브 약속을 잡았을 뿐인데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초대해야 하지? 차라리 초대하는 게 낫지. 우리 각자 돈 내는 거잖아. 에머슨 부부를 애도하려던 샬럿은 이 발언에 예상치 못한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기야, 우리와 BBC가 목사와 함께 가는 추진력이 BBC와 함께하는 추진력과 정말로 똑같다면 슬픈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어떻게? BBC가 엘리너 라비시도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차 한 대가 더 필요하겠군요. 훨씬 더 심각해. 목사는 엘리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녀도 그걸 잘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그에게 너무 파격적이야. 그들은 지금 영국은행 신문실에 있었다. 루시는 중앙 테이블 옆에 서서 펀치 신문이나 그래픽 신문 따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맴도는 질문들에 대답하거나 최소한 그 질문들을 구체화하려 했었다. 잘 알려진 세상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가장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마법의 도시 피렌체가 나타났다. 살인 혐의. 한 남자에게 매달리고 다른 남자에게는 무례하게 구는 여인. 이런 것들이 그녀의 거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을까? 그녀의 솔직한 아름다움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어쩌면 좋고 나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을 빠르게 성취하게 하는 힘이 있을까? 행복한 샬럿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는 크게 고민하면서도 중요한 일들은 잊은 듯했다.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해 감탄스러울 정도로 섬세하게 추측할 줄 알았지만 목표에 다다르자 목표를 잊어버린 듯했다. 지금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목에 은밀하게 걸려있는 일종의 리넨 코주머니에서 둥근 지폐를 꺼내려 애쓰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돈을 운반하는 유일한 안전한 방법은
영국 은행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BBC가 목사님에게 말하는 걸 잊었는지,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걸 잊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엘리너를 아예 빼기로 했는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비해야 해.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자네야. 나는 겉모습만 보고 부탁받는 거야. 자네는 두 신사분과 함께 가시고 나와 엘리너는 뒤따라가겠네. 말이 한 마리 끄는 마차면 좋겠는데 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죠. 루시가 진지한 어조로 동정심을 담아 대답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부림치다 얼굴이 붉어진 샬럿이 드레스 단추를 채우며 물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루시, 피렌체가 널 지루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만 해봐. 너도 알다시피 내일 널 세상 끝까지 데려다 줄게. 고맙구나, 샬럿. 루시는 말하며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사무실에는 그녀에게 온 편지들이 있었다. 오빠가 보낸 편지는 운동과 생물학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했고, 어머니가 보낸 편지는 어머니만의 유쾌한 편지였다. 노란색으로 사서 자줏빛으로 피어나는 크로커스, 레모네이드 에센스로 양치식물에 물을 준 새하녀, 서머 스트리트를 망가뜨리고 해리 오트웨이 경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독립 주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자유롭고 유쾌한 집 생활을 떠올렸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 길, 깨끗한 응접실, 서식스 윌드 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 이 모든 것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마치 오랜 세월을 보낸 여행자가 다시 찾는 미술관의 그림처럼 밝고 선명하지만 애처로웠다. 그럼 소식은요? 샬럿이 물었다. 바이스 부인과 아들이 로마에 가셨어요. 루시가 가장 관심 없는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바이스 부부를 아시나요? 아, 그쪽은 안 돼. 피아차 시뇨리아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해도 지나치지 않아. 바이스 부부는 좋은 사람들이야. 정말 똑똑해. 내가 생각하는 진짜 똑똑함이란 바로 이런 거야. 로마에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것을 위해 죽는다. 시뉴리아 광장은 너무 돌투성이라 눈부시지 않다. 풀도, 꽃도, 프레스코아도, 반짝이는 대리석 벽도, 기분 좋은 붉은 벽돌 조각도 없다. 묘한 우연이지만 우리가 그 장소에 어떤 천재가 있다고 믿지 않는 이상 광장의 엄숙함을 덜어주는 조각상들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도 청춘의 찬란한 당혹감도 아닌 성숙의 의식적인 성취를 암시한다. 페르세우스와 유디트, 헤라클레스와 투스넬다. 그들은 무언가를 해냈거나 겪었다. 비록 불멸이지만 불멸은 경험 후에 온 것이지 경험 전에 온 것이 아니다. 자연의 고독 속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영웅은 여신을, 여걸은 신을 만날 수 있다. 샬럿, 루시가 갑자기 소리쳤다. 좋은 생각이 있어. 내일 로마로 가는 건 어때? 바로 비세스네 호텔로 가는 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피렌체는 이제 지긋지긋해. 아니, 세상 끝까지 가겠다고 했잖아. 어서. 샬럿은 독같이 활기차게 이렇게 대답했다. 오, 이 우스꽝스러운 놈. 제발, 언덕길 드라이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은 그 비현실적인 제안에 웃으며 깡마른 광장의 아름다움을 함께 지나갔다. 다음 영상에서 제6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